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팔을 잡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그가 앉아있는 의자를 들어서 옮기려는 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넘어지고 의자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등 허리와 팔에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전 대통령의 강제 인치 시도와 관련해서 관련자를 범법행위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8시 15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오전 8시 40분 피의자가 완강한 거부로 부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송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내 기동대라는 팀이 들어와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지휘에 따라서 그대로 들어서 끌고 가려고 시도했다. 완강히 거부하자 특검보가 스피커폰으로 지휘를 하는 상황이 1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변호인의 이의 제기도 못하게 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거나 변호인을 쫓아내려고도 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은 임의 수사인데 미리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물리적으로 강제 인치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미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때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첫 시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속옷바람으로 들어누워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도 강제 연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치소에 어떤 지침을 내리고 하니까 이 특검이 일종의 체면 문제로 생각을 해서 오늘 상당히 강하게 나갔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저항에 부딪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상도 생기고 해서 이런 좀 꼴불견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더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도가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끌어가지는 않고 사실상 골석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끌어간다고 한들 조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하지 않을 것임은 뻔합니다. 그렇다면은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 이게 감정싸움, 체면 문제로 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좀처럼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무죄입니다. 무죄.
그러니까 무죄인으로 대우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걸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 보면은 이 재판정에 정복을 입고 나옵니다. 왜냐, 아직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군인 신분이라는 거죠. 이런 관례가 한국 역사에서 한 번 깨진 게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비상계엄사령관 정성화 대장을 연행한 당시 국군 보안사의 수사팀이 그날 밤에 아직도 현직 대장이고 현직 계엄사령관인데 물고문을 했습니다. 그때 정성화 당시 계엄사령관이 남긴 그 녹음을 보면은 그때 왜 자신이 6.25 때 죽지 않았는지 후회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고 언젠가는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가 이런 원한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는 그런 감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스스로 군 장교의 존엄성을 파괴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거친 영장 집행, 제가 거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설득으로 안 되면은 물리력으로 동원해가지고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거죠. 설득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두고 앞으로 이 법조계에서 화제 또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체포영장 집행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과연 교도관이 들어가서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끌고 나올 권한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아주 중대한 사태입니다. 1215년 6월 영국에서 있었던 귀족과 당시 존 왕 사이의 합의문, 대헌장이라고 그러죠.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조항이 한 60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귀족들에게 세금을 물리려면은 귀족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나중에 국회로 갑니다. 그리고 자유인일 경우에는 인신구속을 할 때는 적법 절차를 따라야지 명령으로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구속영장제도, 사법부의 독립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를 세계 민주주의의 대장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아직도 우리 2025년의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권을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오늘 일종의 몸싸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걸 고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구금된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과연 이게 합헌적이냐 하는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거부할 때 강제로 끌어낸다는 뜻이죠. 인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도 이번에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원이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